네,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관망세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이슈에 주목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이런 키워드도 이제 조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도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더욱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BOE에서 금리 인상을 50bp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13%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었는데 이제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욱더 많은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일단 뭐 진행이 어쨌거나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월마트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가 이제 구조조정 노력 차원에서 수백 개의 회사 기능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원 규모는 200명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말에 이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관련돼서 13%에서 14%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연간 가이던스도 영업이익이 11%에서 13%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치를 좀 낮추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NBC에서는 월마트는 미국 경제 흐름의 전조로 여겨지는 회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구조조정 그리고 감원에 대한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어제도 계속적으로 불거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는 이제 유가로 이제 연결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가가 90불대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88불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WTI 가격이 80불대까지 내려온 것은 2월 2일 이후의 최저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낮아진 수치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유가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한다에서는 이 유가와 관련돼서 수요 파괴가 제한적인 생산 여력과 맞물리게 되면서 원유 시장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의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유가가 주요 지지선인 배럴당 90불을 하향하게 되면은 모멘텀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멘트가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엑슨모빌이 4%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하락,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6%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기 방어 쪽에서는 소비주들 그리고 정유 쪽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계속 견조한 흐름이 나오게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넓히게 되면서 사실 한 0.4%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9%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AMD입니다. AMD가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AMD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월가에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트랜드에서는 2분기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으나 하반기 때 TSMC의 이 웨이퍼 공급이 불투명한 가운데 강력한 실적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인텔이 출시하는 신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2024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서 서버 시장에서는 AMD가 독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를 95불에서 105불로 인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서버 시장 관련돼서 인텔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서버 시장마저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줬다는 점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업황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돼서 24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 의해서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관련돼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인 이카렉스랑 이제 전략적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카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리차의 지원을 받는 중국 오토테크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MD가 관련돼서 이제 뭐 AP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AMD가 설계를 하고 이카렉스한테 공급을 해주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급등과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인 니콜라, 뭐 가끔 말씀을 좀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6%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네,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이제 1,813만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랑 9% 정도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사실상 매출액이 없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순솔시 기준으로 0.25불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는 0.27불이었었는데 역시나 EPS도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2분기 때 대형 트럭을 50대 정도 생산을 하게 되고 48대를 인도를 하게 되면서 기존 생산 목표인 50대에서 60대 대비 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이제 300에서 500대 정도의 인도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2일날 이제 로메오 파워를 1,879억 달러에 1,879억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배터리 관련돼서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근래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에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민주당 상원에서 이 지난주 조만친 상원의원하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합의한 그린 부양을 표결 예정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태양광 ETF가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썬런 같은 경우에도 한 3.5% 그리고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썬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모터스하고 제휴를 통해서 동종기업 대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에버코어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솔라이트 테크놀로지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날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이었었는데 오펜하이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상향을 하게 되면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인 퓨어스 에너지라든지 버라트 파워 시스템즈, 플로우 파워 같은 경우에도 2에서 한 5%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이제 EV톨 같은 조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 릴리움 같은 경우에도 9에서 한 13% 정도의 상승,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모멘투스가 한 9%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이제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우주항공, 그리고 EV톨,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보폭을 늘려가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주들의 흐름, 그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실적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되겠는데요. 우선 실적 관련된 얘기부터 전달해 주시죠, 과장님. 네, 어제 대한항공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큰 폭으로 상회를 하게 되고요. 컨센서스가 사실 5,600억이었었는데 실질로 발표된 영업이익이 7,400억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한항공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지는 사실상 기대가 좀 안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생각보다 대한항공이 정말 잘 벌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송 수송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분기 대비 27.3%로 아직 조금 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화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 화물 운임이 52.9%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의 화물 매출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유가마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비용적인 측면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다소 잠잠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기타의 아시아권 국가들과 무비자로 이제 입국을 가능을 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유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항공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기간이 한 6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기간에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목표가를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때의 환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26,400원에 거래를 마친 대한항공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호실적과 그리고 유가 거기다 리오프닝이라는 호재 속에서 지금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